악취와 비산먼지 등 계양구 주민들이 수도권 매립지를 오가는 차량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 현장 취재했습니다. GTX B노선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부평과 부천 등 서부 수도권 지역의 서울 접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경기도가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인권 진로박람회를 열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시민들의 수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GTX B노선이 완공되면 서울과 경기도 모두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GTX B노선은 오는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시속 180km, 기존 지하철보다 약 4배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인천과 서울, 경기도 마석을이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이 21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시작해 부평역과 부천 종합운동장역, 용산역과 서울역, 그리고 경기도 마석까지 약 80km 길이입니다. 송도국제도시를 기준으로 서울역까지 도달 시간은 27분, 마석까지는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평과 부천 등 서부 수도권 지역의 서울 접근성 향상이 GTX B노선의 가장 큰 강점. 박남춘 인천시장은 높아진 접근성은 곧 지역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의 분산이 촉진되어 인천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9월 부평은 물론 인근 도심들이 새롭게 도약할 계기를 얻고 인천의 지역균형 발전도 촉진할 것입니다. GTX B노선이 들어설 부평역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하상가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상권과 반환을 앞둔 부평 미군기지가 부평역과 맞닿아 있는 상황.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GTX B노선과 지역의 특징을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단 부평 주민들이나 인천 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더 좋아진 이 교통 여건으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앞으로 주민들과 뜻을 모으고 노력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도 GTX B노선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소사 원시선과 서울 7호선을 잇는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하게 됐다며 종합운동장 일대가 부천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TX B노선은 기본 계획 수립 후 오는 2022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 수송도로는 계양구를 관통하는데요. 비산먼지와 악취, 소음, 게다가 주민의 안전까지 수송도로를 향한 주민들의 불만은 오랜 시간 이어온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정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왕복 4차선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수도권 일대 생활 쓰레기를 모두 모으는 매립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는 일명 드림파크 도로라고도 불리는데요. 제 뒤로는 수도권 매립지를 드림파크로 만들어드립니다라는 글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도로가 계양 지역 주민들에게도 드림, 꿈의 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계양구 장기동의 한 도로. 대형 트럭이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지역 주민 오인미 씨가 매일 마주하는 풍경입니다. 차량들이 아침 새벽서부터 쉴 새 없이 지나가면서 쓰레기 분진, 소음, 그리고 그 쓰레기 침투해서 그런 걸로 해서 피해만 보고 있고 대형 차량만 지나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쪽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하고. 지난 1992년 건설된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5.5km 구간은 계양구, 6.5km는 서구를 각각 가로지르고 있지만 환경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다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품고 있는 서구는 매년 반입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반면 계양구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2년 전 추진됐던 계양구 장기동 일대 지하도 계획도 현재는 중단됐습니다. 이 수송도로에 관련된 지원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피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어느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지역 환경 피해 대책에 관한 내용을 물었지만 수송도로는 인천시의 관할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기금도 반경 2km까지만 해당돼 계양 지역의 지원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오랜 기간 주민 민원이 거듭됐던 수도권 매립지 수송도로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지역의 피해를 줄여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21일 새벽 3시쯤 인천 계양구 박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나 주민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불은 차량 2대와 주차장 천장 일부를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CCTV 확인 결과 승용차를 주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꽃이 발생했다며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려다 이를 말리는 시민을 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일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당시 도망가려던 자신을 붙잡은 43살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근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점이 잘못된 것이고 또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노동자의 권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박람회 현장에 김진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주제로 박람회를 개최한 건데요. 이 박람회장에는 VR 면접 체험과 진로 취업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들이 설치됐습니다. 특히 메이크업을 통해 이미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부스에는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눈썹도 정리해 주셔서 좀 더 깔끔한 이미지가 되는 게 신기했어요. 되게 취업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좀 쉽게 다가와서 좋았습니다. 편의점 직원이나 인형탈 아르바이트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학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짧게나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은 다양한 일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인형탈 알바를 여기서 처음 해봤는데 되게 힘들고 덥고 잘 안 보여서 사람들도 부딪히는 것도 많고 되게 힘든데 다른 알바들도 경험 여기서 처음 해봐서 되게 새롭고 재밌고 다른 알바들은 이런 기분이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박람회를 통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바로 알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과 학교, 요양원 등 110곳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석 달여간 진행한 도내 289곳의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 110곳에서 분원성 대장균군과 비소, 불소 등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일부 시설은 현재 채수화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한 지하수 사용 중지를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2차 수질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다니던 회사의 신소재 기술과 상표를 빼돌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중국인 54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난방필름 제조업체인 B사에 취업한 후 2년간 근무하다 퇴사했는데요. 이후 그는 지난 2017년 회사를 설립하고 다니던 회사의 난방필름 제조 기술을 이용해 무단으로 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는 B사의 상표 로고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70억 원 상당의 불법 도용 난방필름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기관은 물품을 사려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나라장터의 판매 가격이 일반 온라인 쇼핑몰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면 어떨까요? 계속 사용해야 할까요? 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정부 조달 전자 쇼핑몰 나라장터 사이트입니다. 사무용품 하나의 시세를 비교해봤습니다. 동일 모델인데 나라장터는 200만 원대, 민간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시중가보다 싼 것도 있지만 어떤 제품은 이처럼 일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배 이상 비쌉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이곳을 통해 물품을 많이 삽니다.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조달 품목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번에 조사를 했더니 일부 물품에서 이렇듯 소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면은 그 조달청에 납품한 가격보다 높아서는 안 됩니다. 조사 결과 나라장터 3,341개의 물품 중 온라인 쇼핑몰이 더 싼 경우는 무려 1,400개에 달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조달청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 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감시 체계 구축과 제재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민 혈세로 소비되는 공공물품, 공공조달 가격의 적정성을 갖추기 위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현재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이와는 별개로 피해 지역인 서구 주민들이 집단 배상 소송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지난 주말 사이 약 600여 명의 주민들이 가입했는데요. 여기에 청라 주민들도 인천시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가 운영하는 집단 배상 소송 인터넷 카페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회원가입을 시작했는데 이미 600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주민대책위 측은 현재 변호사 선임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8월 말 인천시의 피해 보상 접수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소송 비용과 소송 인단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틀 정도 조금 지났는데도 벌써 500명 가까이 참여 의사가 계신 분들이 카페를 가입했고 지금도 계속 가입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쪽을 못 받아들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청라 주민들도 이번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집단 소송을 추진합니다. 소송인단 1000명 모집을 목표로 현재는 주민소송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입니다. 청라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과 소상공인 단체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적수 사태 이후에 인천시가 취한 태도입니다. 이거는 무능하고 문학이 짝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목표는 1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선거인단이 또 구성되면 추가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인천시 혁신위원회와의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구 주민들은 한 차례 내정 논란이 있었던 최계훈 혁신위원장 교체 등을 요구하며 향후 혁신위 활동에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 위원장 등 지역 내부 인물을 중심으로 혁신위를 운영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부에 좋은 전문가들이 있으면 당연히 더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을 거고 다만 이제 주된 것은 인천 시내에 인천 지역 내에 계신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단체 관련된 기관들이 주된 역할을 하실 거고. 인천시가 이달 말까지 수돗물 피해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서구에선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역화폐 인천 이음의 인기가 높은데요. 이에 맞춰 각 지자체들도 자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10월부터 연수이음의 혜택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구는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과 함께 추가 캐시백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수구가 오는 10월부터 연수이음 혜택 플러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혜택 플러스 사업은 지역 내 점포가 소비자에게 추가 할인을 제공하면 구가 여기에 2%의 캐시백 혜택을 더해주는 겁니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3%, 5%, 7%의 할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수 이음 카드로 연수구에서 결제를 할 경우 최대 19%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에서 5%, 7%를 자율적으로 할인해 주시면 구가 2%를 추가로 지원해서 구민들에게는 최대 15%에서 최대 19%까지 이렇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수구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혜택 플러스 참여 점포 300곳을 우선 모집합니다. 구는 혜택 플러스 점포의 할인 규모에 따라 3%는 파란색, 5%는 노란색, 7%는 빨간색 간판을 업체 입구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구는 이를 통해 영세 점포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물론 구민들에게 저희가 캐시백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고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혜택 플러스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구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구는 오는 9월 예산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내년 연수 이음 시즌2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항 사일로 슈퍼그래픽이 미국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이디어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 디자이너 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세계 3대 디자인 시상식으로 꼽힙니다. 이번 어워드에는 전 세계에서 1,700여 개의 작품이 참여했는데요. 인천항 사일로 슈퍼그래픽은 지난 3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100일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완성된 인천항 사일로 슈퍼그래픽은 세계 최대의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는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는 유난히 강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을 장마가 찾아온 건데요. 이번 호우는 수요일 밤부터 시작돼 목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더위의 기세는 누그러진 모습인데요. 목요일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9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비가 그치고 기온은 더 떨어져 처서인 금요일엔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더 내려가 점점 가을에 가까워지겠습니다. 전국 날씨 보시죠. 이번 비는 주로 남부지방에 집중될 텐데요. 목요일 새벽부터는 본격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지기도 하겠고요. 돌풍과 벼락도 동반해서 요란하겠습니다.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는 최고 60m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들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데요. 목요일엔 이마저도 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온은 갈수록 내려가겠습니다. 바다 날씨 보시죠. 서해상에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있고요. 파고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가을 장마 시기에는 폭우가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게릴라성 호우의 특성을 띱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막바지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